자, 거실,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냥 건설이 없는 그냥 건설 현장 같아. 뉴빌드. 안녕하세요.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서울 쪽에 또 이슈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.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.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. 요새 이 현장 단지를 너무 어려워.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이름을 외우려고 몇 번을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오늘 자이하고 힐스테이트,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 만든 현장인데요. 그거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, 타입이 59 타입부터 84 타입 몇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84A 타입 위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평면부터 보시죠. 뉴빌드. 자, 지금 보니까 비확장하고 확장하고 두 개 평면을 같이 뒀네요. 요새 기본적으로요, 비확장을 하잖아요. 그러면 침실을 쓸 수가 없어요. 지금 이 공간을 보면 여기가 붙박이장이 하나 있는데 침대도 사실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이즈가 작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비확장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고려를 하지 않고 우리는 확장 위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자, 지금 보면 현관 쪽에 들어오면서 신발장과 팬트리,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현관 쪽에 팬트리장이 있으면 너무 편해요. 그래서 신발장과 신발장 두 개 있는 것보다 신발장 하나에 팬트리, 현관 쪽에 있는 워킹 클로젯이 있으면 너무 좋다. 그래서 이 부분 플러스 알파점 들어가고 복도 쪽 들어오면서 4베이 구조로 구성이 돼 있네요. 자, 그리고 4베이다 보니까 당연히 알파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알파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요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. 요 구조가 GS에서 항상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 부분에 대한 게 또 어떻게 요렇게 옵션으로 변경이 됩니다. 레이아웃 변경이 되는 거죠.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, 우선은 기본형일 경우에 지금 주방이 디귿자와 키 큰 자, 알파룸 작게 있고 주방 팬트리장이 있으면서 요 공간이죠. 요 공간이 뭐다? 바로 30평형대에 있으면서 6인용 주방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여성분들의 또 남성분들의 로망. 우리가 보통 보면 84 타입 하면 보통 4인 식탁을 놓잖아요. 이런 구조는 6인 식당이 가능하다. 자, 그리고 거실 쪽 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,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방건설에서 분양하는 현장을 분석했잖아요. 근데 거기는 뭐가 있었죠? 사이즈가 있었어요. 근데 사이즈가 없습니다. 이거 이제 건설사들 다 분발해야 됩니다. 사이즈 무조건 좀 넣어주십시오. 사이즈가 없어. 안타깝습니다. GS 전화 한번 해야 되나, 내가. 자, 그리고 다용도실이 좀 작게 있는데, 여기 지금 보니까요, 여기 지금 보면 VR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 같은데, 아무튼 이 구조로 되면 어떻게 이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. 자,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있는데,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디 사이즈가 중요하다? 이 사이즈가 중요하다. 왜 이 사이즈가 중요할까요? 여기에 일반적으로 붙박이장을 놓는다고 하면 침대 헤드 방향이 어디? 이쪽이다. 이쪽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? 이 길이가 길어야 침대에 놓고 옆에 사이드 테이블에도 하나 놓을 수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한 거 모델하우스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옵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있어요. 인테리어 스타일업에 대한 유상과 주방 스타일업에 대한 유상, 요게 있는데,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건설사끼리도 컨소시엄을 하잖아요. 그 힘겨루기를 합니다. 통상적으로는 도급 금액이 더 큰 건설사의 힘이 좀 더 실려요. 근데 지금 보면 자이 힐스테이트잖아요.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그 분양하는 현장이 건설사들끼리도 협의는 하긴 하는데 앞에 나온 회사의 느낌으로 많이 따라가요.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 GS건설에서 맨날 하는 게 옵션인데, 그 옵션 이름이 인테리어 스타일업이고 주방 스타일업 이런 문구를 맨날 쓰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자이 쪽에서 좀 이 프로젝트는 조금 약간 리드하지 않았나,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요 인테리어 스타일업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, 이태리산 포셀린 타임, 벽면 시트 판넬, 조명, 단천정 조명, 그리고 특화조, 요 세 개가 다 조명에 대한 거죠. 그리고 욕실 유럽산 포셀린 타일,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욕실에 들어가는 바닥하고 벽에 대한 내용이고, 주방 스타일업에 대한 거는 요 내용, 특화 가구 들어가고 세라믹 상판 들어가고 우물 천장, 루버, 특화 조명 쭉 들어가는데, 요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우리가 멤버십에서 좀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면요, 오픈 발코니는 세대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동호수 위치를 파악하라고 하는 건데, 요 오픈 발코니 있잖아요. 요게 뭐냐면 서울에는 외부 특화 때문에 똑같이 안 해요.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걸 꼭 넣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. 자, 그래서 평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노멀하고 일반적인
일반적이다. 포배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평면이다.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VR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VR 스타트! New build. 자, 우리 84A 타입의 상품을 살펴볼 텐데요. 딱 VR을 보자마자 느낌이 빡 옵니다. 아, 여기는 그냥 GS 스타일로 풀었겠구나. 자, 지금 보시면 현관으로 들어갈 때 600, 600각자 포셀린이고, 그 다음 요 디딤석과 바닥 타일을 유사한 톤으로 매치시켰잖아요. 얘는 강화 천연석으로 갔을 거고, 얘는 포셀린 타일인데, 요런 식으로 톤 매치를 시킵니다. 요게 GS 스타일인 거죠. 자, 그리고 화면에서 봤을 때 우측이 어디? 신발장. 그리고 좌측이 브론즈 경으로 돼 있으면서 문을 열면 워크인으로 들어가는 창고장이 나오겠죠.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오픈을 하면 탕하부 고정식으로 해서 시스템 선반을 만들었네요. 아,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.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이게 왜 단차를 만들까요? 통상적으로 구형 아파트 같은 걸 보면요. 이 하부 쪽에 배관이 지나가는 경우에 단차를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차보다 단차가 없는 게 훨씬 더 사용성이 용이한데 왜 이렇게 단차를 뒀을까라는 일단 의문은 듭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 하부 띄워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명이 안 들어가네요. 통상적으로 GS에서 이렇게 신발장 하부를 띄워서 여기 조명을 특화로 놓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 옵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왔다. 이건 뭐 잘못 찍은 거죠. 네. 자, 그리고 자, 지금 보니까 3인동 중문이 있네요. 3인동 중문인데 이게 자동이다. 통상적으로 건설사에서 자동으로 3인동을 만들었을 때는 가격대가 기본 200만 원이 넘어가요. 그거에 대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바로 거실로 가보시죠. 자, 거실. 야,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냥 GS, 현대건설이 없는 그냥 GS 건설 현장 같아. 여기 지금 보면 그냥 딱 항상 GS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로 지금 풀었습니다. 일단 우리가 항상 거실 쪽 난간대를 보면 뭐다? 유리 난간대로 되어 있고요. 천정은 간접 형태가 들어가면서 패널이 들어가는 형태. 근데 직부등은 지금 없겠죠. 직부등이 없는데 이건 이제 옵션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. 그 다음에 TV 존 쪽이 있잖아요. TV 존 쪽도 마찬가지로 600에 1200짜리 포셀린 타일로 적용을 했네요. 그리고 항상 GS가 잘하는 게 있죠. 요런 게 요렇게 간접을 넣는 거를 GS가 잘한다. 여기도 간접을 넣는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. 아니,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커튼 박스 있잖아요. 요 라인의 간접이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이 간접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훨씬 더 공간을 풍부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 항상 GX는 여기서 끊어요. 왜 여기 커튼박스 쪽에서 간접을 주지 않는 걸까요? 리모델링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.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. 자, 그리고 자, 이렇게 다 봤을 때 그렇죠. 기본적으로 이게 항상 GS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파룸을 같이 묶어버리면서 어떻게 여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마치 이 30평형대의 주방이 50평 정도 되는 주방 사이즈로 만든다. 그게 왜 그렇게 보여지냐면 지금 우리가 알파룸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면서 이게 공간을 크게 만들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.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, 본주방이 여기 있고요. 그리고 키 큰 장이 이쪽에 있고요. 그리고 반대쪽 이쪽은 장식장 개념으로 풀어주면서 중간에 아일랜드가 있으면서 이 공간에 식탁이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우리가 아까 기본형 타입에서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. 다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 기본형은 디귿자에 여기 키 큰 장 들어가고 알파룸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. 이 구조였는데 이걸 어떻게 됐다? 옵션으로 모델하우스를 꾸민 거죠. 그 옵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알파룸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키 큰 장은 동일한데 본주방이 길어지면서 이쪽 측면에 알파룸이 없어지면서 수납장과 홈바가 다 만들어지고 여기에 아일랜드를 만들면서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30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50평 정도 되는 사이즈로 나올 수 있다. 자, 우리 여기 주방에서 이런 식으로 모델하우스처럼 크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알파룸처럼 침실 형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으냐 댓글 남겨주세요. 자, 그래서 주방으로 오면요. 자, 주방을 왔을 때 일단 요 뷰에서 보면 아일랜드가 있고 요렇게 사각 스퀘어 형태의 렌즈 후드가 있고요. 요게 이제 지금 보면 홈바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요렇게 구성을 했네요. 그리고 이제 여길 보면요. 여길 보면 수납이 충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부장이 없이 창 자체도 큰 창으로 가요.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시야가 시원해 보이고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창 자체가 풀창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채광과 환기가 용이해요.
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수납을 해결하면서 풀어냈다.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거. 그러니까 요거 상부장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부장이 이렇게 똥똥 들어간 거는 글쎄요. 뭐 차라리 이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? 안 했으면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으로 본주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? 자, 본주방 들어가면 지금 보니까 요 뒷턱이 있고요. 요 타일이에요. 그럼 여기는 뭐다? 인조 대리석 형태로 사용하지 않았나? 인조 대리석이라고 하면 MMA도 있고 엔지니어드 스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마감재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. 아무튼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보면 개수대 우측으로 식색이 들어간 형태로 그리고 요 라인 GS가 요런 거 잘해요. 여기 요렇게 지금 목대 손잡이가 들어간 요 라인 있잖아요. 요 라인들도 식세기의 목대가 침범하지 않게끔 요렇게 푸는데 요런 걸 GS가 잘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다용도실 들어가면 음식물 처리기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뭐 세탁기 건조기 겸용 쓸 수도 있고 요 위에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풀었네요. 자, 안방 가시죠. 침실 1번 안방인데요. 자, 여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? 여기에 붙박이장이 들어간다 그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요 반대쪽으로 침대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확인해야 된다? 요 사이즈를 확인해야 된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되게 좀 짧아 보여요. 여기가 침대 하나 놓으면 딱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이드 테이블 같은 거 놓기는 좀 애매해 보이는 사이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파우더 쪽 들어가면 화장대. 자, 화장대는 입식 형태로 했네요. 서랍을 열면 다 서랍으로 만들고 지금 옆에 측면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볼 레일인지 언더 레일인지는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볼 레일보다 언더 레일이 이제 그 서랍 밑에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은경 들어가고 요 안쪽으로 해서 라이팅을 간접으로 줬네요. 그렇게 두면서 위쪽에 요렇게 라이팅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전체 이 천장의 센터를 맞췄지만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앞쪽으로 등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드레스룸 들어가 보시죠. 자, 드레스룸 여기가 옵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네요. 지금 보면 전부 다 뭐 상하부 고정식으로 우리가 드레스룸에 대한 시스템 선반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. 그 중에서 여기 1단계 상하부 고정식으로만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게 서랍장 요렇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드레스룸에서 진짜 원하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허리 높이 정도 딱 850까지 딱 올라와서 위에 유리 딱 들어가 있으면서 디바이드 딱 쪼개져서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거 딱 들어가는 거 보이게 그런 게 로망인데. 자, 그리고 욕실 가보시죠. 자, 부부 욕실. 자, 일반적입니다. 지금 600에 600각 쓰고 바닥은 어떻게 300에 300각짜리.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S 때문에 많이 하는 그 형태의 300에 300각짜리. 다만 어떻게 서로 톤 매칭 시켰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 분석했던 그 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렇게 선반성 라인 쪽으로 줄로 쫙 다 맞췄잖아요. 그렇게 해야만 마치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 보이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자, 여기 됐을 때 뭐냐면 여기 지금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통상 요새는 DIY로도 조명을 많이 설치한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라이팅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가 깨끗하게 많이 시공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타일이 데코복구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줄눈 라인에 음영이 확 져가지고 되게 꼴보기 싫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설사에서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. 요새는 이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이에요. 그죠?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는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니켈로 해서 칼라 자체가 샴페인 골드 같은 느낌의 어떤 이 칼라를 쓰거든요. 그리고 가끔 건설사에서 범한 실수 여기 지금 해바라기 헤드 위쪽에다가 조명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뺀 거 요런 부분들 칭찬해. 자, 오늘 우리 라첼스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평면은 포베이 기준에 일단 무난한 평면이었고 마감재는 GS 느낌은 많이 갔는데 다만 이게 힐스테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옵션을 또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. GS 같은 경우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뭐 옵션 때려박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힐스테이트에서 현대건설에 좀 오월을 시키지 않았나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모델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또 청약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조떼꾸알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.